77세의 나이에 마르첼로 리피는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뇌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월드컵 우승 감독, 유벤투스 황금기를 설계한 인물, 규율, 침묵,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로 알려진 남자다. 대중 앞에서 그는 차분했고 범접할 수 없었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트로피와 맞춤 정장 뒤에는 균열이 존재했다. 자존심의 충돌, 조용한 배신들,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이름들,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 품어온 이름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선택하는 나이에 마르첼로 리피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은 기자회견의 열기 속에서 혹은 분노가 폭발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수년이 지난 뒤 외교적인 태도 대신 솔직함으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용히 찾아왔다. 드문 회고의 대화 속에서 그는 성공에는 소수만이 이해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타이틀은 희생을 요구했다. 권위는 적을 요구했다. 어떤 이름들은 단 한 번의 말다툼 때문이 아니라 반복된 상처와 깨진 신뢰, 사과 없이 넘어선 선들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했다. 더 깊이 묻자 리피는 잠시 멈춘 뒤 듣고 있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문장을 던졌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5명의 남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넘버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 대중에게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충성심, 우아함, 그리고 품격의 상징. 유벤투스에 대한 헌신과 동의어였던 이름을 지닌 주장. 그러나 타르실 안에서 마르첼로 리피와의 관계는 이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리피는 재능을 증오한 적이 없었다.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통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영향력이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델 피에로의 존재감은 그의 경기력보다 더 무거워졌다. 어린 선수들은 벤치를 보기 전에 그를 먼저 바라보았고 그것은 리피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 말다툼도 스캔들도 아닌 하나의 결정이었다. 출전 시간은 사라졌다. 역할은 바뀌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분명했다. 델 피에로가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리피는 차갑게 답했다. 축구는 상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균형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은 판결처럼 타르실에 울려 퍼졌다. 사적으로 델 피에로는 굴욕감을 느꼈다. 공개적으로 그는 침묵을 지켰다. 몇 년 뒤 리피는 이것이 더 이상 축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권위의 문제였다. 어떤 전설도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문제였다. 리피의 세계에서 존중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신뢰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리더십이었을까? 아니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넘버 4, 안토니오 카사노. 안토니오 카사노와의 갈등은 결코 숨겨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으며 통제 불가능했다. 카사노는 리피가 축구 선수에게서 경멸하던 모든 것을 상징했다. 규율 없는 순수한 재능, 복종 없는 천재성. 첫 훈련 세션부터 공기에는 긴장이 가득 찼다. 카사노는 들어야 할 때 말했고 침묵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권위에 도전했다. 결정적인 파열은 중요한 시기에 찾아왔다. 카사노의 경기력은 주목을 요구했지만 그의 행동은 처벌을 요구했다. 한 번의 폭발적인 충돌 이후 리피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재능은 무례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는 스태프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분노한 카사노는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는 리피를 위선자라 비난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규칙 뒤에 숨은 채 진실과 맞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말들은 불처럼 타올랐다. 대표팀 내부에서 메시지는 분명했다. 카사노는 끝났다는 것이었다. 항소도 없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었다. 리피에게 카사노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몇 년 뒤 카사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리피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카사노였을까? 아니면 복종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 그가 너무 통제 불가능했을 뿐이었을까? 넘버 3. 로베르토 바조. 로베르토 바조와의 갈등은 규율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의 문제였다. 심장 대 시스템의 대립이었다. 바조는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고 창의성과 고통의 상징이었으며 감정을 안고 그라운드에 나서는 선수였다. 반면 리피는 축구가 감상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믿었다. 처음부터 그들의 공조는 불안정해 보였고 마치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조가 더 이상 프로젝트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훈련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지나갔다. 전술회의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채 끝났다. 기자들이 바조의 역할에 대해 묻자 리피는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관중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팀의 효과적인 것을 선택한다. 이 발언은 이탈리아 전역에 폭발처럼 퍼졌다. 팬들은 분노했고 해설가들은 리피를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사적으로 바조는 버려졌다고 느꼈고 핵심이 아닌 하나의 선택지로 전락했다고 느꼈다. 그는 리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상처는 분명했다. 리피에게 바조를 남긴다는 것은 팀 내부의 감정적 의존을 초래할 위험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영혼보다 구조를, 영감보다 질서를 선택했다. 그러나 승리를 감정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리피는 이탈리아 축구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무언가를 희생한 것은 아니었을까? 넘버 2. 이탈리아 축구 연맹 FIGC. 이탈리아 축구 연맹 FIGC. 과의 관계에서 증오는 차갑고 제도적이었으며 깊이 개인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성격의 충돌이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2006년 월드컵 우승 이후 리피는 보호를 기대했다. 충성, 국가적 자부심을 되찾아준 인물에 대한 존중.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망설임, 정치적 압박, 그리고 조용한 거리두기였다. 회의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정들은 의문을 제기받았고 제안들은 간섭으로 변해갔다. 리피는 즉시 이를 감지했다. 그는 한 번 사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네가 이길 때는 축하하지만 폭풍이 닥치면 너를 버린다. 스캔들과 대중의 감시 이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던 연맹은 헌신보다 신중함을 선택했다. 리피는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결정적인 순간은 논란의 첫 신호에서 지원이 사라졌을 때 찾아왔다. 공개적인 디바는 없었다. 명확한 지지도 없었다.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과 닫힌 문들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위계와 충성을 중시했던 한 남자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투지 않았다. 그는 물러났다. 수년 뒤 리피는 연맹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어떤 패배보다 더 아팠다고 인정했다. 타이틀은 대체될 수 있었다. 신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이 자신의 지도자들 대신
스스로를 보호할 때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일까? 넘버 1. 유벤투스 FC와의 관계에서 증오는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가장 깊게 파고들었다. 이곳은 리피가 세우고 지키고 지배의 시대로 이끌었던 클럽이었다. 한때 그의 권위가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장소였다. 그러나 칼치오폴리 스캔들이 터지자 충성은 증발했다. 결정들은 침묵 속에서 내려졌고 거리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다. 리피는 정직함을 기대했다. 대신 회피를 마주했다. 이사회에서의 대화는 조심스러워졌고 법률적 언어가 축구의 언어를 대체했으며 그가 신뢰하던 클럽은 그를 지도자라기보다 부담으로 보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방에 들어오면 충성은 가장 먼저 떠난다. 그는 가까운 지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벤투스는 동맹보다 생존을 선택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스캔들 자체가 아니라 클럽이 어떠한 대면도 없이 그에게서 물러난 방식이었다. 방어도 없었다.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상처만 남긴 조용한 결별뿐이었다. 리피는 유벤투스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침묵은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위계와 상호 보호를 믿었던 한 남자에게 유벤투스의 후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배신은 적에게서 올 때 더 나쁜 것일까? 아니면 당신이 함께 세운 집에서 올 때 더 나쁜 것일까? 커리어의 끝에서 마르첼로, 리피는 분노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거리감을 두고 말했다. 시간이 감정을 벗겨내어 진실만 남겼을 때에만 찾아오는 그런 거리감이었다. 이 5개의 이름은 헤드라인을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가 남긴 상처 때문이었다. 각각은 권위가 도전받고 신뢰가 깨지고 충성이 실패했던 한순간을 상징했다. 리피는 이해받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는 오직 통제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통제가 위협받았을 때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 어쩌면 증오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기억이었을 것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말로 한 번도 꺼내지지 않은 이름은 과연 몇 개였을까?